안녕하세요, 시니어 여러분. 코로나19 백신, 단순히 감염을 막는 용도라고 생각하셨죠? 2020년부터 우리가 맞아온 코로나. 백신은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거라고만 알고 계셨을 거예요. 독감 백신처럼 특정 질병만 예방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최근 연구에 따르면 코로나19 mRNA 백신이 암 생존율까지 높일 수 있다는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처음 듣는 얘기라 의아하시죠? 백신이 어떻게 암까지 관여할까 궁금하실 거예요. 백신이 면역계를 자극해 암세포를 더 강하게 공격하도록 돕는다는 건데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으려고 만든 백신인데 의도하지 않았던 부수 효과로 암과 싸우는 능력도 향상시킨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구체적인 연구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연구는 미국의 권위 있는 암 전문 기관에서 진행됐어요. 미국 텍사스대 MD 앤더슨 암센터와 플로리다대 연구팀이 함께한 대규모 연구예요. MD 앤더슨 암센터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암치료 병원이에요. 이곳의 연구 결과는 의학계에서 상당한 신뢰를 받아요. 연구팀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의 데이터를 분석했어요. 면역항암제 치료를 받은 암 환자 1000여 명의 의료 기록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1000명이 넘는 환자를 추적 관찰한 거니까 상당히 큰 규모의 연구예요. 면역항암제가 뭔지 먼저 설명드릴게요. 기존의 항암제는 암세포를 직접 공격해서 죽이는 방식이에요. 하지만 정상세포도 함께 손상되니까 부작용이 심했죠. 면역항암제는 접근 방식이 달라요. 우리 몸의 면역체계를 활성화시켜서 암세포를 공격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몸의 면역세포는 본래 암세포를 인식하고 공격할 능력이 있어요. 하지만 암세포는 교활해서 면역세포의 공격을 회피하는 방법을 알아요. 마치 투명 망토를 쓴 것처럼 면역세포의 눈을 피하는 거죠. 면역항암제는 이런 회피 메커니즘을 차단해요. 암세포의 투명 망토를 벗겨서 면역세포가 볼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연구팀이 주목한 건 백신 접종 시기였어요. 면역항암제 치료를 시작한 시점을 기준으로 전후 100일 이내에 코로나19 mRNA 백신을 맞았는지 조사했어요. 왜 100일이냐고요? 면역항암제가 본격적으로 효과를 발휘하는 초기 단계가 이 시기거든요. 분석 결과는 정말 놀라웠어요. 면역항암제 치료 시작 후 100일 이내에 코로나19 mRNA 백신을 맞은 환자는 접종하지 않은 환자보다 3년 생존율이 2배 높았습니다. 2배예요. 생존율이 2배라는 건 엄청난 차이예요. 구체적인 숫자를 보면 더 확실해요. 비소세포 폐암 환자 그룹부터 살펴볼까요? 비소세포 폐암은 폐암의 가장 흔한 형태예요. 전체 폐암의 85% 정도를 차지해요. 이 환자들 중에서 백신을 맞은 그룹과 안 맞은 그룹을 비교했어요. 백신 접종자의 평균 생존 기간은 37.3개월이었어요. 3년이 조금 넘는 기간이죠. 반면 미접종자는 20.6개월이었어요. 2년도 안 되는 거예요. 차이가 무려 16.7개월이에요. 거의 1년 반이나 더 생존한 거예요. 암 환자에게 1년 반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일까요?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 손자, 손녀 얼굴 볼 수 있는 시간,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생존 기간의 연장은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예요. 전이성 흑색종 환자 그룹도 비슷한 결과를 보였어요. 흑색종은 피부암의 일종인데 악성도가 높고 전이가 잘 되는 암이에요. 전이성 흑색종이라면 이미 다른 장기로 퍼진 상태예요. 치료가 정말 어려운 단계죠. 이 환자들 중 백신을 맞은 그룹은 절반 이상이 여전히 생존 중이었어요. 연구가 끝난 시점에도 살아계신 거예요. 반면 미접종자는 평균 생존 기간이 26.7개월에 그쳤습니다. 2년 조금 넘는 기간이에요. 즉, 백신을 맞은 그룹이 더 오래, 더 강하게 생존한 겁니다. 단순히 몇 개월 더 산 게 아니라 훨씬 더 나은 결과를 보인 거예요. 생존 곡선을 그려보면 두 그룹의 차이가 시간이 갈수록 벌어졌어요. 여기서 자연스럽게 의문이 생기죠.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요? 코로나 백신이 암과 무슨 상관이 있길래 생존율이 높아질까요?
연구팀은 이에 대한 과학적 설명을 제시했어요. 코로나19 mRNA 백신은 면역세포를 자극해 면역 경보를 울립니다. mRNA 백신의 작동 원리를 간단히 설명할게요. 이 백신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을 만드는 유전자 정보, 즉 mRNA를 우리 몸에 주입해요. 우리 몸의 세포들이 이 mRNA를 읽고 스파이크 단백질을 만들어내요. 그러면 면역세포가 이건 외부 물질이네 라고 인식하고 경보를 울려요. 면역계 전체가 비상 상태에 돌입하는 거죠. 이 과정에서 다양한 면역세포들이 활성화돼요. T세포, B세포, NK세포, 수지상세포 등 면역 시스템의 여러 구성원들이 깨어나요. 마치 평화롭던 마을에 비상벨이 울리면 소방관, 경찰, 의료진이 모두 출동하는 것과 비슷해요. 이렇게 활성화된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더 잘 인식하고 공격하게 됩니다. 원래 임무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는 거였는데 활성화된 김에 암세포까지 발견하고 공격하는 거예요. 예상치 못한 긍정적 부작용이죠. 더 흥미로운 건 냉담형 종양에서의 효과예요. 냉담형 종양이라는 용어가 생소하시죠? 종양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요. 뜨거운 종양과 차가운 종양이요. 뜨거운 종양은 면역세포가 많이 침투해 있어요. 면역세포들이 암세포를 공격하려고 종양 안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이런 종양은 면역항암제가 잘 듣는 편이에요. 이미 면역세포가 있으니까 그 기능만 강화하면 되거든요. 반면 냉담형 종양은 면역세포가 거의 없어요. 종양 주변에 보호막 같은 게 형성돼서 면역세포가 들어오지 못해요. 마치 요새에 갇힌 적군처럼 공격하기 어려운 상태죠. 이런 종양은 면역항암제가 잘 안 들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냉담형 종양 환자들이 백신을 맞으면 3년 생존율이 5배 증가했습니다. 5배예요. 이건 정말 극적인 변화예요. 가장 치료하기 어려운 유형의 암에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거니까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백신이 면역계를 전반적으로 자극하면서 냉담형 종양의 보호막을 뚫는데 도움을 준 것 같아요. 활성화된 면역세포들이 평소보다 더 적극적으로 종양 내부로 침투한 거죠. 연구진은 이 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어요. 바로 범용 암 백신이라는 개념이에요. 지금까지의 암 백신은 특정 암에만 효과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 자궁경부암 백신인 HPV 백신은 자궁경부암만 예방하죠. 하지만 mRNA 백신은 특정 암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암 치료에 보조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연구진은 밝혔습니다. 폐암, 흑색종뿐만 아니라 대장암, 유방암, 췌장암 등 다양한 암에 적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실현되면 정말 혁명적이에요. 암 치료의 패러다임이 바뀔 수 있어요. 면역항암제를 쓸 때 mRNA 백신을 함께 투여해서 효과를 극대화하는 거죠. 일종의 부스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일부 병원에서는 이미 임상시험을 시작했어요. 암 환자에게 맞춤형 mRNA 백신을 만들어서 투여하는 거예요. 환자의 암세포를 분석해서 그 암세포만의 특징을 찾아내고 그걸 공격하는 mRNA를 디자인하는 거죠. 모더나와 머크라는 제약회사들이 흑색종 환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mRNA 백신 임상시험을 진행 중이에요. 초기 결과는 매우 고무적이에요. 재발률이 크게 감소했다고 해요. 독일의 바이오엔테크도 췌장암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하고 있어요. 췌장암은 정말 치료하기 어려운 암인데 mRNA 백신이 새로운 희망을 주고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을 짚고 넘어가야 해요. 이번 연구 결과는 과거 의료기록 분석, 즉 후향적 연구라는 거예요. 후향적 연구가 뭐냐면 이미 일어난 일을 돌아보면서 분석하는 거예요. 연구팀이 환자들에게 의도적으로 백신을 맞히고 안 맞힌 게 아니에요. 코로나 유행 시기에 어떤 환자는 백신을 맞았고 어떤 환자는 안 맞았는데 그 기록을 나중에 분석한 거예요. 그래서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더 많은 임상시험으로 검증 중입니다. 인과관계와 상관관계는 달라요. 상관관계는 두 가지가 함께 나타난다는 거예요. 백신을 맞은 사람이 더 오래 산다는 건 상관관계죠. 하지만 백신이 직접적인 원인인지는 확실하지 않아요. 다른 요인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백신을 맞은 사람들이 건강 관리를 더 잘했을 수도 있어요. 백신 접종에 적극적인 사람은 다른 건강 행동도 적극적일 가능성이 높아요. 정기 검진도 잘 받고, 약도 잘 먹고, 생활 습관도 잘 관리했을 수 있죠. 또는 백신을 맞을 수 있을 정도로 건강 상태가 괜찮았던 거일 수도 있어요. 너무 몸이 약한 환자는 백신 접종 자체를 못 받았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백신 그룹이 원래부터 상태가 좀 더 나았던 거일 수 있어요. 이런 가능성들을 배제하려면 무작위 대조 임상시험이 필요해요. 환자들을 무작위로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에는 백신을 주고 다른 그룹에는 안 주고 비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다른 변수들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 기관에서 전향적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어요. 전향적 연구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계획하고 관찰하는 거예요. 암 환자를 모집해서 무작위로 백신 그룹과 비백신 그룹으로 나누고 몇 년 동안 추적 관찰하는 거죠. 이런 연구들이 완료되면 확실한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거예요. 빠르면 2년에서 3년 후쯤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그때까지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해요. 그렇다면 지금 암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코로나 백신을 맞아야 할까요? 이건 담당 의사와 상의해야 해요. 환자의 상태, 받고 있는 치료, 백신 접종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암 환자도 코로나 백신 접종이 권장돼요. 암 환자는 면역력이 약해서 코로나에 걸리면 위험하거든요. 백신으로 코로나를 예방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어요. 게다가 이번 연구처럼 암 치료에도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 더 좋죠. 하지만 항암 치료 중이거나 면역 억제제를 쓰는 경우에는 접종 시기를 조절해야 할 수 있어요. 의사와 꼭 상담하세요. 부작용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암 환자가 백신을 맞으면 부작용이 더 심하지 않을까 걱정되시죠. 연구 결과를 보면 암 환자의 백신 부작용은 일반인과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대부분 주사 부위 통증, 피로, 미열 정도였고 심각한 부작용은 드물었어요. mRNA 기술 자체도 발전하고 있어요. 코로나 백신으로 처음 대중화됐지만 이제는 다양한 질병에 적용되고 있어요. 독감 백신, 대상포진 백신도 mRNA 버전이 개발되고 있어요. 암 치료에서는 더 정교한 접근이 가능해요. 환자별 맞춤형 mRNA를 만들 수 있거든요. 환자의 암 조직을 분석해서 그 암만의 특징적인 단백질을 찾아내고 그걸 표적으로 하는 mRNA를 디자인하는 거예요. 이런 맞춤형 암 백신은 효과는 높고 부작용은 적을 것으로 기대돼요. 정상 세포는 건드리지 않고 암세포만 공격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요. 마치 열쇠와 자물쇠처럼 딱 맞는 치료를 할 수 있는 거죠. 비용 문제도 점차 해결될 거예요. 지금은 맞춤형 백신을 만드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요. 하지만 기술이 발전하고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면 가격이 내려갈 거예요. 코로나 백신도 처음엔 비쌌지만 지금은 무료로 접종하잖아요. 보험 적용도 확대될 것 같아요. 효과가 입증되면 건강보험에서 커버해줄 가능성이 높아요. 암 치료비가 워낙 비싸니까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 치료라면 보험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거예요. 코로나19 백신이 단순한 감염 예방을 넘어 암 치료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고 있습니다. 팬데믹이라는 위기 상황이 mRNA 기술의 발전을 가속화시켰고 그 기술이 이제 암 치료에까지 응용되고 있어요. 면역은 우리의 가장 강력한 방패이자 스스로 싸우는 힘입니다. 우리 몸은 원래 암세포를 인식하고 제거하는 능력이 있어요. 하지만 암세포가 교묘하게 회피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mRNA 백신은 우리 몸의 본래 능력을 깨우는 역할을 해요. 앞으로 mRNA 백신이 암 치료의 일부분이 되는 시대가 머지않을지도 모릅니다. 10년 후, 20년 후에는 암 진단을 받으면 수술, 항암제, 방사선 치료와 함께 mRNA 백신도 기본 치료에 포함될 수 있어요. 면역을 깨우는 기술, 그것이 미래의학의 열쇠입니다. 우리 몸이 스스로 치유하는 능력을 극대화하는 거죠. 외부에서 약물로 암을 죽이는 게 아니라 우리 몸 안의 면역군대를 강화해서 암과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이 모든 발전은 기초과학 연구에서 시작됐어요.
mRNA가 발견된 건 수십 년 전이에요. 하지만 그걸 약으로 만들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죠. 수많은 과학자들이 포기하지 않고 연구한 덕분에 오늘날의 기적 같은 기술이 탄생한 거예요. 여러분도 의학 연구의 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암 정복의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완전한 정복은 아직 멀었지만 암을 만성질환처럼 관리하면서 오래 살 수 있는 시대는 곧 올 거예요. 여러분 모두 건강한 면역으로 행복한 노후 보내시길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